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3년 1, 4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결과를 한번 짚어보고 이어서 2, 4분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달부터 12월까지 서울은 월간 거래량이 약 1000건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거래 빙하기를 거치면서 평균적으로 기존 최고가 대비 30%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도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평균 월간 거래량은 월 6,000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거래량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달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와 대출을 확대하면서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월 달 1417건이 거래되면서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461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반등 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실제 부동산 문의를 하는 사람도 늘고 매매 거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살짝 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작년에 암울한 시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때 분위기가 마치 대선 시즌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 상승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래가 있었던 많았던 그 시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3, 4, 5월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그 3월이 지났습니다. 3월의 거래량은 1756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자료이고 4월 1일 기준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이 중에 250건 정도는 빼야 하는 것들 다들 아시죠?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있는 소형 평형 원룸을 매입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등록이 돼버린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아닙니다. 이 거래가 등록이 되자 각종 집주인들의 모임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 폭발한다. 다시 폭등 가자. 이렇게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어찌됐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 우리가 주의는 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빼면 대략 1월달 거래량하고 3월달 거래량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이 다시 활발하게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던 유튜버나 각종 집주인들 커뮤니티에서 1월 거래량 대비 2월이 늘어난 걸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3월의 거래량은 1월달 수준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하락한다고 주장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거래, 이것도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양까지 빼버리면 실제 정상 매매 거래 건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에는 또 정말 직거래 양이 많았습니다. 주로 증여거래가 특히 많았습니다. 제가 3월달 둘째 주부터 집을 문의하는 사람의 수가 확 줄었다고 제 체감을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초인 지금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지금도 많이 한산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혹시 새로 구독하셔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중개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강남, 서초, 송파 아니고 서울의 변두리 지역도 아닙니다. 주로 8억에서 15억대 사이의 아파트를 주로 많이 중개하는 곳입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상대로 제가 중개를 하고 돈을 벌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한산한데 저도 그렇고 주변 부동산들의 사람들은 또 그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자세하게 보면 새로운 손님보다는 1월달, 2월달 거래된 것들의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 때문에 손님이 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부동산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힐끗힐끗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집 보러 온 사람들하고 중도금, 잔금 치러 온 사람들하고 모습의 차이가 좀 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마다 사람이 많은데 요즘?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23년 올해 1사분기에 서울에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됐을까? 거래량 1위는 송파구입니다. 520건. 송파구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항상 많긴 합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은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실거래량에서는 항상 또 하위권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2월달에 거래가 확 늘었던 거 맞고 3월달에는 1월달 대비 거래량이 또 확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1월달에 14건, 2월달 26건, 3월달 3건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도 보면 1월달엔 7건, 2월달에 9건, 3월달에 2건 이렇게 됩니다. 헬리오시티가 송파구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둔촌주공으로 인한 상대평가도 가장 많이 받고 단지 규모도 가장 크고 지금 보신 두 개 평형대는 실제 세대수가 가장 많은 평형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략 감이 잡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은 곳은 노원구로 여기는 432건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여기 470건 있지만 이 중에 250건은 앞에서 말한 대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용이라서 이걸 빼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은 은평구는 한 220건 정도로 봐야 해서 순위가 2순위가 아닙니다. 노원구도 역시나 2월달 이후에 3월달에 거래량이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노원구도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자연히 거래량은 항상 많이 있고 특히나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영향도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강동구 426건입니다. 여기도 둔촌주공을 포함해서 고덕 쪽에 아르테온이라든가 그라시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많고 유심히 봐야 하는 거고 서울 아파트의 어떤 지표를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많은 곳입니다. 월별 거래량 패턴이 역시나 기존 다른 곳들하고 비슷합니다. 1월달에서 2월달 늘었다가 3월달에는 또 1월달 수준 요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영상에 실거래가 변화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거의 이곳들 거를 제가 많이 체크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많으니까 거래 패턴을 분석하면 그 내용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어떤 중산층이 모여 사는 지역하고 또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의 저가 아파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들 이쪽들을 모두 두루두루 변화를 본다면 다른 곳의 움직임도 예상이 가능해지고 이게 서울과 어떤 수도권 전체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대로 귀찮아서 다른 데는 잘 보지도 않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아는 곳들만 이렇게 골라서 주로 다루는 이렇게 쉽게 유튜브 하려고 제가 말이야 그러는 사람이 절대 아니 거래량은 이렇게 받고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2021년 가을에 정점을 찍고 난 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쭉 하락하다가 2022년 12월 달 또는 23년 1월쯤에 최저가 단지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살짝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살짝 올라간 꼬리를 보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최저가를 찍었던 22년 12월이나 23년 1월 이때쯤의 거래 가격은 2019년도 가격인 곳이 많았고, 이때 이 가격대 매물은 애초에 많지도 않고 급급매로 던지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래가 되고 나서 다른 매물들이 그 호가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호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호가가 실제 살짝 오른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최저가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 것뿐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거래의 가격대는 통상적으로 한 2020년도 아파트 시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2019년 가격대 그리고 2020년 가격대 중간에서 지금의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가격대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좀 많아 보입니다. 저는 1월달, 2월달 어떤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나 대출 완화 등의 어떤 부동산 컨벤션 효과라고 보고 이게 곧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언을 못하는 거는 3월, 4월, 5월은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성수기 시즌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한참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021년 가을 이 시기, 즉 아파트 가격의 정점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시기의 추억을. 저는 당연히 이때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은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주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이게 10억이 가던 건데, 우리 집이 15억 가던 건데, 20억 가던 건데, 이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키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의 하락은 같은 의견을 두신 분들이라도 그 속도나 깊이가 다 다릅니다. 2020년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2019년 가격에 또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고 2018년, 2017년 쭉 내려가서 누군가는 2020년 월드컵 때 아파트 가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막 대한민국 이러면서 붉은 악마 옷 입고. 이 중에 포인트는 집을 매수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2020년 가격대의 매수를 지금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끝나야만 전체적인 공급이 2019년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가격에 또 집을 살 사람들이 또 다 집을 사게 되면 2018년 가격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격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고 또 뭐 각자의 소득이나 환경 그리고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어느 선, 나한테 맞는 건 어느 선이다 라는 거는 각자가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응원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현명하고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